네, 희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의 역사 리더 한 분 모셨습니다. 남상구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남상구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안목을 키워주는 시간이잖아요.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시대가 있다면서요? 네,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될 우리의 치욕적인 그런 시대 아닐까요? 억압과 수탈,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이요? 되게 낯선데요? 일본 제국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었지만 조선인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예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당시 식민지 조선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일본인은 굉장히 드물고 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일제 36년 동안 저들이 우리 한국민에게 가한 압박과 잔혹한 만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광화문 잘 아시죠? 예,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광화문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뻔한 광화문을 지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야나기입니다. 광화문 하면 사실 우리 서울 도심의 상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지킨 일본인이라니. 그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면은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짓고 보니 광화문이 청사를 가리니 광화문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야나기가 깜짝 놀라서 동아일보 1922년 8월에 글을 한 편 실는데 조선과 일본의 처지가 바뀌어서 조선이 일본을 합병을 하고 천황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에도성을 부수고 거기에 서양식 일본 총독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 일본인들은 모두 분노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서울에서 침묵을 강요한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 위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화문을 없애려는 짓은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래서 많은 그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광화문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일본은 광화문을 없애는 대신에 경복궁 동쪽의 건춘문 북쪽으로 옮깁니다. 그래도 보존이 됐는데 박사님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전쟁 때 광화문이 불타잖아요. 맞습니다. 목조 쪽만 다 불타서 소실됐고 이제 그 석축은 남아 있어서 복원은 되는데 완전히 철거됐다면 그 복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예술의 평론가가 어떻게 이렇게 조선을 사랑하지?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 야나기도 서양의 미술과 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서양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야나기가 조선 예술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야나기는 로댕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라카바라는 잡지에 로댕 70살 생일을 기념하는 특집호를 만듭니다. 그리고 로댕에게 잡지하고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의 다색파나 몇 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로댕이 받아보고 감동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작은 작품 3점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야나기가 집에 보관을 했는데 아사카와 노리타카라고 하는 젊은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이분이 오면서 선물로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사카와가 가지고 왔던 도자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한 도자기였습니다. 새로운 미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서 불국사도 보고 석굴암도 보고 서울에 와서 광화문도 보죠. 이후에 조선을 20차례나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도자기를 수집을 하고 목공예품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민화를 수집을 합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미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분 굉장히 안목 있는 분이시네. 열정도 대단하고요. 당시 맞습니다. 일본의 상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야나기는 이렇게 일본과 서울을 오가면서 처음 도자기를 선물했던 아사카와 노리타카, 그 동생 아사카와 타쿠미하고 친분을 쌓습니다. 아사카 타쿠미. 얼핏 저도 기억에 나는 이름인데 죽어서도 조선의 흙이 됐던 그분, 조선을 온몸으로 사랑했던 그분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조선을 이해하려고 해서 조선 것을 먹고 조선 옷을 입고 조선 말을 했다고 합니다. おい、なんだその格好は。 무슨 옷을 입든 내 죄다. 조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정말 느껴봐야지. 조선인이 받는 차별을 자기도 똑같이 받았던 거죠. 그는 조선의 예술품을 사랑했고 그 예술품을 만들어낸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을 했었습니다. 이런 두 지식인이 뭉침으로써 또 어마어마한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하고 아사카와 형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1924년에 경북국 내에 조선민족 미술관을 건립을 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지금 위치해 있는 그 근처에 말이에요. 맞습니다. 조선총독부 뒤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일본이 동화 정책을 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족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데 조선민족을 내세운 미술관을 만들겠다니까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은 3.1운동도 있었고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발하는데 우리가 좀 평화롭게 지내려면은 예술을 이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조선민족 미술관을 만듭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혹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해방이 된 이후에도 조선에 그대로 남깁니다. 그래서 조선민족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많은 작품들이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우리의 것을 정말 사랑했고 그 이후에도 다 돌려줬다는 게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이네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개인이 소장할 것이 아니다. 그 지난해였죠. 그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의 달 항아리가 60억에 낙찰되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이미 야나기 무네요시 이런 분들은 우리 어떤 그 민족의 작품들의 가치를 알아보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놓여져 있는 부조리한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3.1운동 날씨 일본이 무력으로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나기는 요미우리 신문에 조선인을 생각한다는 한 편의 글을 싣습니다. 조선인이 지금 3.1운동을 한 것을 우리는 폭동이다, 폭도다 이렇게 매도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마도 조선인보다도 더 큰 폭동을 일으켰을 거 아니냐. 문제는 조선인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있다. 어리석은 것은 조선 총독부다. 이렇게 신랄하게 조선 총독부의 탄압을 비판을 합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식민지 조선을 위해서 대변해준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야나기 무네요시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많은 일본인과 일본 지식인들이 일상적으로 조선인을 차별했고 조선의 문화를 보잘것없다고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야나기가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조선을 이해하려고 했고 조선의 친구가 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야나기와 같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한일 우호와 협력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일본 사회에서 야나기 같은 분을 좀 많이 발견하기를 좀 기대해 볼게요. 계시죠? 야나기 같은 분들. 우리가 오늘 좀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희망과 위안을 찾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또 주변에 어떤 고난들을 목격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위안이 되는 진정한 지식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희들과 함께 역사 지성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